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총 정리를 한번 핵심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핵심 정리. 그래서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칠판에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쭉 따라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화학식량과 몰, 두 번째 화학반응식의 양적 계산, 그 다음에 농도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1번 이제 원자량.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자량은 원자한계 상대적 질량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질량이 아니야. 원자량은 이제 원자한계 상대적 질량이니까 원자량은 원자한계 질량 아니야. 시험 문제 보기에 나올 수 있다. 원자량은 원자한계 질량이지? 아니라고. 원자량은 원자한계 질량이 아니라 원자 몇 몰? 1몰의 질량이다. 그지?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그지? 그런데 이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지? 근데 1몰은 아보가드로 수잖아. 그러면 원자량은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인데 원자 한 개의 1몰의 질량이 원자량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 원자량에다가 그램을 붙인 값이 되는 것이. 그치? 요걸 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 문제가. 그치? 그래서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원자량에다가 그램 붙인 값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냐? 그러면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하니까 12g.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꾸로도 문제가 가능하잖아. 그냥 여기다 쓸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다. 그치? 그런데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냐? 원자량은 12g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렇지?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량은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이니까 원자량 한 개의 질량을 구하려면 전체 질량과 아보가드로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원자량에다 그램 붙인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결국 이 소리잖아. 그지? 원자량은 원자 1몰의 질량,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쟀을 때 질량을 얘기한다. 그치?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쟀을 때.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그때 저울을 얘기했잖아. 상상을. 이게 저울이라면 탄소를 쭉 싸서 몇 개를 쌓았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쌓게 되면 이게 몇 g이 나온다? 12g이 나온다. 이런 그림이라고. 됐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두 번째. 문제 나오는 건 뭐 이게 압도적으로 많잖아. 1g에 들어있는 몰수. 원자량을 비교하고 싶지만 원자량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그거를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1g 속에 들어있는 몰수를 묻는다는 거지. 그러면 탄소의 원자량이 12잖아. 그러면 탄소 1몰이 12g이잖아. 그럼 1g은 12분의 1몰. 그치? 그치? 산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16이잖아. 그러면 1몰이 16g이잖아. 1g은 16분의 1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원자량은 1g의 몰수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 원자량이 1대 16이잖아. 이게 원자량이잖아. 그치? 그럼 1g 속에 들어있는 몰수, 1g 속에 들어있는 몰수는 1분의 1, 16분의 1 하지 말고 두 개를 이렇게 그냥 바꿔놓으면 되잖아. 그치? 비율로 그러니까. 그래서 원자량은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분자량을 보자. 똑같아. 분자량도 분자 한 개의 질량이야? 아니야. 분자 1몰의 질량이니까 저 위에 있는 거 있지? 이대로 쓸 수 있어. 알았지? 이대로 쓸 수 있어. 그건 이제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제 분자량은 한 번만 좀 조심할 건 화학식량의 한 종류야. 그치? 그런데 분자량은 반드시 공유결합 물질일 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었지. 그래서 NaCl 이런 걸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막 이런 거 갖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선생님 좀 이제 할만해요. 그럴 때 이제 실수가 생기는 게 그런 것들인 거지. 계산만 중요하지 용어 자체를 잘 보지 않잖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분자량이란 말은 화학식량의 일종이라서 공유결합 물질일 때만 쓸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1g의 몰수하고도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1g의 몰수. 그래서 선생님 위에다 쓸게. 1g의 몰수인데 선생님이 얘를 CH4하고 O2로 들었네. O2.
그러면 얘 분자량 얼마야? CH4하고 O2는 분자량 16, 32 이렇게 되지. 그지?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몰수는 자 분자량이 16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1몰이 16g이라는 거니까 1g은 16분의 1몰. 분자량이 32가 1몰이 32g이니까 1g은 32분의 1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역수를 취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그지? 그래서 1g의 몰수,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과 무슨 관계다? 관계다. 시험 문제 이거 압도적이지 이거. 뭐 그지? 이번에도 뭐 몇 개씩 나올 수 있어. 몇 개씩. 그래서 공식화시켜.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그 1g이 갖고 있는 분자수에다가 분자가 갖고 있는 원자수를 곱하면 되잖아. 그지? 이거 뭐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1g 속의 분자수가 분자량과 무슨 관계야? 요게 비례니까 분자량과 반비례 관계인 거지. 그지? 그래서 한번 해보자. 물은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야. 그치? 그러면 1g 속의 분자수는 얼마야? 18분의 1몰. 수소는 몇 개야? 2개. 이게 결국 물 1g 속에 있는 수소 숫자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체? 그래서 1g 속에 있는 원자수는 1g이 갖고 있는 분자수에다가 분자 한 개가 갖고 있는 원자수를 곱해라. 선생님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 선생님이 예제를 그 고3 모의고사 중에 하나를 좀 잘라서 예제를 갖고 왔어. 그제? 한번 보자. 선생님 풀어줄게. 자, A하고 B로 돼 있는, 집중하고, A하고 B로 돼 있는 화합물인데, 가는 원자가 2개래. 나는 3개래.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알았지?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얘는 원자가 2개라면, 얘는 확정이잖아. 누구야? A, B야. 그지? 근데 얘가 3개래잖아. 이건 어쩔 수 없다니까. 무조건.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얘는 얘라면,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이건 무조건 2개를 갖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거야. 그지? 두 번째, 1g 속에 있는 원자수가 나오면 반드시 1g 속에 있는 분자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B의 개수를 곱한 값이 이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얘라면, 요거는 여러분, 1g 속에 있는 원자수가 1g 속에 있는 B 원자수하고 똑같이. 한 개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11분의 1, 선생님은 얘는 안 쓸게. 11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이건 11분의 1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얘라면, 그래서 1번 하고 2번 이렇게 해놓게. 1번 여기다 쓸게. 그러면 얘가 11 곱하기 1, 1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쟤라면, 얘는 1g 속에 존재하는 분자수가 1g 속에 존재하는 B 원자수하고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어떤 값에다가 1을 곱한 값이 나오니까 얘가 14가 나오는 거고. 근데 만약에 얘라면, 선생님 이거 한번 다시 쓸게. 얘가 14라는 거잖아. 얘가 14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거라면 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7이 나오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건 분자량과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선생님 칸이 없으니까 분자량을 여기다 쓸게. 분자량을. 그럼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얘하고 얘는 반비례 관계니까 이건 얼마? 11분의 1. 요건 14분의 1. 요건 얼마? 7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 됐죠? 그러면 요걸로 한번 봐봐. 요걸 보면 얘가 더 큰 값이지. 근데 얘보다 분자량이 클 수는 없지. 2원자 분자가 3원자 분자 클 수는 없잖아. 그지? 이거는 틀렸구나. 그래서 요게 맞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요렇게 되니까 선생님 지울게. 얘 분자량을 얼마로? 7로 잡고 얘 분자량을 11로 잡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 비교하니까 얘 차이가 결국 B의 원자량의 차이지. 그러니까 B의 원자량 얼마? 4, A의 원자량 3.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더럽게 못하는 거야, 애들. 2학년 애들. 근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당하지 말고 봐봐. 3원자 분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이제 그 다음에 1g당 원자수는 반드시 1g당 분자수를 고려를 해야 돼.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곱할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식처럼 공식화시켜서 문제를 푸시라고. 아이씨, 당연히 나온다고. 당연히. 알았죠?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3번 화학식의 이제 결정이야. 화학식의 결정. 화학식 결정. 자, 이제 뭐냐? 화학식은 이제 실험식과 분자식인데 학교에서 혹시 실험식이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수능도 실험식이란 말은 이번 교육과정은 없어. 혹시 문제 풀다가 실험식이란 말이 나오면 다 무조건 지난 교육과정이야. 그지? 근데 학교는 뭐 상관없잖아. 그지? 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된 식을 실험식이라고 하고 실험식이라는 용어를 알아놓으면 문제 풀기가 쉽다. 그래서 선생님 알아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화학식은 이제 두 가지 결정할 거야. 실험식과 분자식을. 그지? 근데 문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세 가지. 첫 번째, 얘의 화학식을 찾아라. 질량과 원자량을 주는 거. 질량은 예를 들어서 문제로 줘. 원자량은 그래프로 줘. 뭐 이런 식으로. 얘는 표로 줘. 얘는 말로 줘. 조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화학식을 결정하려면 질량과 원자량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이 문제만 되겠어? 아이, 그렇지 않지. 뭐든 해. 화학식을 주고 질량을 주고 원자량을 구하기도 하고. 그지? 그 다음에 화학식을 주고 원자량을 주고 질량비를 구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지? 질량비를 구하기도 한단 말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 CO2는 얘 1몰 속에 탄소는 몇 몰? 1몰. 몇 그램? 12g. 산소는 몇 몰? 2몰. 몇 그램? 32g. 그치? 그럼 얘가 2분의 1몰이었다면 얘는 6g. 으이씨, 어렵네. 16g. 그치?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몰이었다면 3g, 8g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럼 잘 봐. 그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은 다를 수 있어. 왜? 분자 전체의 질량이 다르니까. 근데 얘네들이 들어있는 비율은 어때? 똑같이. 한 화합물에 들어있는 질량은 달라도 질량 비는 똑같다. 이거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그러고 한 3, 400년 됐어.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원소의 질량 비는 일정하다. 알았지?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질량은 다를 수 있어. 분자 전체의 질량이 다르면. 그러니까 분자수는 다를 수 있어. 그럼 그 안에 있는 원자수는 다르겠지. 근데 원자수 비는 똑같지. 그러면 분자 전체의 질량은 다르지. 하지만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다르지.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 비는 똑같다는 것이.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러면 얘들의 질량비가 똑같다. 6대 1이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원자량이 12대 1이야. 그러면 요거 이렇게 나누면 뭐가 돼? 원자량분의 질량 뭐라 그래? 몰. 이거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되지? 몰은 뭐라 그래? 원자량분의 질량. 그지? 그럼 요걸 요렇게 나누고 요렇게 나누면 요 비율이 얼마 나와? 2분의 1, 1이지. 근데 몰수가 2분의 1, 1이라는 건 화학식은 2분의 1 이런 게 없잖아. 그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네 다 알고 있는 정수잖아. 그치? 그때 화학식을 결정하는 중간 단계로 실험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알았어? 그래서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례수는 얼마야? 1대 2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실험식은 얼마냐? AB2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선 여기까지밖에 못하는 거야. 알았지? 좀 이따 이제 분자식을 결정을 할게. 알았지? 그래서 질량 비를 갖고는 실험식밖에 못 구한다. 명심한다. 질량 비를 갖고는 실험식밖에 못 구한다. 질량 비를 갖고는 실험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푼 거 생각해봐. 질량 비를 주고 실험식을 구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실험식과 분자식은 같다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럴 때 그 실험식 갖고 분자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이렇게 기억해놓고. 두 번째, 이것도 한번 해봐. 똑같은 거잖아. 얘는 화학식을 주고 질량비를 줬으니까 원자량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원자량분의 질량이 몰이니까 얘가 1대 4가 나와야 돼. 그럼 나 같으면 얘는 4분의 1 놓고 3 놓으면 괜찮잖아. 그렇지? 얘는 1이 되고 얘는 4가 되니까. 그렇지? 그 원자량은 3대 14분의 1. 그럼 얼마야? 1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원자량은. 됐어? 근데 거꾸로 얘는 이걸 주고 이제 원자량과 질량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고 원자량분의 질량이 몰이니까 얘가 2가 나와야 되고 얘는 1이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질량비는 몇 대 몇? 1대 8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질량비로는 실험식밖에 못 가는 거야. 질량비로는 무슨 식? 실험식밖에 못 가는 거야. 알았지?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두 번째, 실험식이 똑같은 문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실험식 똑같은 문제 첫 번째
포르말데히드, 여기서 잔소리. 화학과 우리생활 학교 프린트 공부해야 돼. 나 너네 복귀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틀리면 다 죽여버리고 너네 복귀 안 시킬 거야.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망하잖아요. 뭐 망해도 괜찮아. 내 말 안 듣는 새끼 가르치는 것보다 내 말 듣는 새끼 가르치는 게 나아. 화학과 우리생활 학교 프린트 정독한다. 선생님 책 안 봐도 된다. 선생님 책 안 봐도 된다. 완자 안 봐도 된다. 화학과 우리생활은 무조건 뭐 본다? 학교 프린트 읽어본다. 그리고 풍덕이나 이 몇몇 학교들은 앞부분에 화학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정리를 잘 해놨어. 호돈소 물질, 화합물 이런 거 꼭 정독한다. 알았지? 너네 학교 수업 열심히 안 듣고 절대 내신 성적 안 나온다. 선생님 예상하잖아. 너네가 만약에 지금 고2, 고3이야. 그럼 나 얘기할 거야. 학교 수업 시간 다 잘하고 그럴 거야. 왜? 수능은 학교 선생님 내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내니까 내가 다 예측할 수 있어. 어떤 거 나올 수 있다. 근데 학교부는 내신은 아니야. 제발 꼴값 떠지 마. 니네들이 학교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겠지만 학원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 존나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겠지. 다 시잘데없는 짓이야. 다 시잘데없는 거야. 그 선생님은 문제를 맞추는 선생님, 문제를 못 맞춰. 문제를 어떻게 맞춰? 얻어 걸리는 거야, 하나. 한 200개 주고 한 개 걸리는 거야. 얻어 걸리는 거야.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학교 프린트 열심히 보는 거야. 특히 이런 건 안 봐도 돼. 화학과 우리 생활을 꼭 봐야 돼. 알았지? 화학과 우리 생활을 꼭 봐. 내 말 명심해. 화학과 우리 생활을 꼭 봐. 내 경험이야. 너네는 고2가 처음이지. 근데 선생님은 고2를 엄청 많이 가르쳤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되니까 이 계산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재밌고, 남들은 못 푸는데 나는 푸니까 재밌거든. 지랄하네. 점수는 똑같아. 왜? 화학과 우리 생활 다 틀려갖고. 똑같아, 점수는. 정말 답답한 거 아니니? 내 말 들어. 선생님 말 듣고 선배들, 선생님들 말을 듣고 그 길을 참고해서 가는 새끼들이 지혜로운 애들이야. 알았어? 지혜로운 애들이야. 제발 학교 프린트 정독하세요. 알았죠? 모르면 또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자, 잔소리 끝. 포르말데히드가 화학과 우리 생활에 있어요. 세집종원이라고. 두 번째, 아세트산이 있어요. 포도당이 있어요.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이 세 개 나오면 무조건 이 문제야. 이 세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이 실험식이 어때? 똑같잖아. 그렇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지랄 맞으니까 쉬운 걸로 할래. 알았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주면 실험식 똑같네 이거 찾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이거 주면 또 시간이 가는 거야. 알았어? 시간 부족한 것도 얘기했지? 포르말데히드, 아세트산, 포도당은 실험식이 똑같은 1단원에서 양적 계산 문제로 빈출 자료니까 남들 분자량 계산하고 지랄할 때 분자량은 뭐 이거 180이야. 분자량 180이고 얘는 3분의 1 할 뭐 6, 얘는 2분의 1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포도당 분자량 180, 아세트산 60 이런 것도 외워놔. 알았지? 남들 계산할 때 계산하지 말고 외워놔. 시간 조금 줄이는 게 세이브가 엄청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요 세 가지 문제 뭐가 똑같다? 실험식이 똑같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지울게. 실험식이 똑같잖아. 실험식이. 그지? 그럼 실험식이 똑같으면 결론을 얘기할게. 실험식이 똑같은 분자는 그 원소들의 질량비가 무조건 똑같고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 수도 무조건 똑같다. 이게 결론이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얘 분자량이 얼마야? 24에다 8이니까 분자량 28이지. 얘 분자량 얼마야? 56이지. 2배니까, 그지? 그지? 근데 이거 원소의 질량비가 똑같은 건 괜찮지 않아? 여기서 구할 때? 그지? 그럼 뒤집어야 돼. 질량비 똑같으면 실험식 같은 거야. 그래서 질량비로는 실험식밖에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질이라고 쓸게. 질량비. 얘는 24g일 때 얘는 몇 g이야? 4g이니까 질량비 몇 대 1? 6대 1. 얘는 4몰이니까 48g일 때 얘는 8g. 질량비 몇 대 1? 6대 1. 이거 봐. 질량비가 같은데 발음 분자가 존재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질량비로는 뭐밖에 못 구한다? 실험식밖에 못 구한다. 명심하시고. 그지? 이럴 때 분자식을 구하게 하려고 이런 자료 있잖아. 탄소수는 4개다. 그럼 얘인 거지. 수소수는 4개다. 그러면 얘인 거지. 분자당 원자수가 6개다. 그러면 얘인 거지.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치? 그건 걱정하지 마. 자료를 못 봐서 틀리는 거지. 자료만 보면 안 틀려. 알았어요? 두 번째, 1g당 분자수 한번 구해볼게. 1g당 분자수는 얼마야? 28분의 1. 얘는 56분의 1 같아? 다르지. 분자량이 다른데. 근데 원자수 봐봐. 탄소 원자수. 탄소 원자수 어때? 같지? 수소 원자수 같지? 전체 원자수 같을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세트산과 포도당을 주고 1g당 탄소수는 같다. 볼 것도 없이 답이라고. 그런 데서 시간을 조금씩 줄여보라고. 뒤에 있는 마지막 문제 하나 풀 수 있는 시간이 얻어진다니까. 너네 이번 시험 조금만 어려우면 뒤에 있는 두세 문제 못 풀 거야. 제발 선생님 말을 들어.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 알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라고요. 알았어요? 자, 마지막 선생님이 이제 기체 양적 계산 문제. 기체 양적 계산 문제. 기체 양적 계산 문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나오는 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런 거. 그지? 자, 헬륨이 원자량이 4인데 헬륨은 1원자 분자잖아. 그지? 헬륨의 원자량이 분자량이야. 그치? 헬륨의 원자량이 분자량이야. 꼭 1학년 때 이런 거 질문해요. 선생님, 헬륨은 비금속이에요. 그런데 공유결합은 아니잖아요. 왜? 비금속인데 결합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따지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헬륨은 공유결합도 아니고 이온결합도 아니고 금속결합이 아니면 뭐야 그러면? 새로운 창조적인 결합이야? 여러분 헬륨 공유결합이야. 알았어? 선생님 공유결합 안 하잖아요. 이런 건 2학년들이 질문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1학년들 그 바보 멍충이들은 질문할 수 있지. 그지? 2학년들은 비활성 기체. 선생님 비활성 기체는 결합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뭐라고 그래? 그럼 걔를 결합을 안 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세 가지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비활성 기체 공유 결합 물질이야. 알았지? 공유 결합 물질이야. 자, 헬륨은 그래서 원자량이 분자량이야. 메테인은 16, 얘는 32 이렇게 잡은 거 선생님이. 됐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좀 잔소리 한번 하자면, 여러분은 우리 반은 잘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걱정이 분자량과 질량을 좀 헷갈릴까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그림 하나 그려줬던 게, 이런 그림을 좀 그렸었잖아. 그지? 한 명 있고 두 명 있어. 그지? 근데 얘는 한 명, 얘는 두 명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얘는 100kg이고, 한 명의 질량이 얘는 50kg짜리가 두 명 있는 거야. 이렇게 50kg짜리가. 됐지? 그러면 전체 질량은 얘는 얼마 나오는 거야? 전체 질량은 100 나오는 거고 얘 얼마 나와? 100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몰수고 이게 분자량이고 이게 질량이야. 그래서 분자량은 분자 한 개 질량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몰수라고 얘기하고 얘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분자량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이야. 근데 질량이라는 거 당연히 전체 질량이지. 야! 전체 질량이잖아! 전체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량이 똑같을 때 개수가 2배 많다면 한 개의 질량은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요거 뭐라고 그래? 몰수. 요거 동그라미 친 건 뭐라고 그래? 분자량. 분자량은 분자 한 개 질량이야. 이 동그라미 친 건 뭐야? 우리가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학은 다 상식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보자. 22.4L, 22.4L, 11.2L 이렇게 해놨어. 그지? 그러면 내가 쓸게. 얘는 이제 표준 상태니까 1몰, 1몰, 2분의 1몰 이렇게 쓴 거야. 그지? 그럼 1몰의 질량이니까 4g, 1몰이니까 16g, 얘는 2분의 1몰이니까 16g.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자료 같은 걸로 우리가 해석할 때 분자수가 똑같으면 분자량의 비는 질량비가 되네. 그지? 근데 분자수가 다를 때 분자량의 비는 질량비는 안 되네. 그지? 이거를 외우고 자빠져 있어. 그냥 요 개념만 알면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 개념만 알 수 있으면. 근데 자료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데 다 구분해 놨어. 부피가 똑같을 때, 몰수가 똑같을 때 분자량과 질량과 비례하고, 몰수가 다르면 언급조차 없으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헷갈릴 거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돼. 참고로 선생님이 잔소리 한번 하자면, 질량이 똑같아도 분자량이 다를 수 있는 건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지? 질량이 똑같아도
분자량이 다른 건 몰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놓고 자 이건 이제 기본인데 요즘 뭐 그렇게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묻잖아. 그지? 물어보는 게 이렇게. 자 그러면 1g의 부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4g이 22.4L라는 거잖아. 그럼 1g은 얼마야? 4분의 22.4 괜찮아? 아 1g의 부피는 그러면 그 기체 전체 부피를 그 기체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아,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됐어? 근데 이걸 뭐라고도 나와?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도 나오는 거지. 단위 질량당 부피 이렇게도 나오는 거지. 그 말 나오면 무조건 전체 질량 부피로 나오면 돼. 쫄지 말라고.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야? 16분의 22.4. 얘는 16분의 22.4 이렇게 되는 거지. 아, 11.2. 괜찮아? 비교할 수 있지? 두 번째, 1리터의 질량. 그럼 1리터의 질량은 22.4리터가 4g이니까 1리터의 질량은 22.4분의 4. 얘는 22.4분의 16. 얘는 11.2분의 16. 이렇게 되지. 아, 이것도 1리터의 질량도 전체 부피를 전체 질량으로 나누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은 또한 반비례구나. 되죠? 그때 선생님이 이거 두 개를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요거 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치? 1리터의 질량. 이걸 뭐라고 그래? 부피분의 질량. 뭐라고 그래? 밀도라고 그러는데 이 밀도가 분자량과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는 거지. 이걸 기억해 놓으면 이건 분자량과 반비례가 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지. 돼요? 야, 지금 자지 말고 빨리 좀 정리해봐. 마지막 정리. 나 직부 때 정리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1리터의 분자수. 요것도 이제 조심하자고. 1리터의 분자수. 1리터의 분자수? 1리터의 분자수? 어딨어? 22.4리터가 1몰이잖아. 22.4리터가 1몰이잖아. 11.2리터가 2분의 1몰이잖아. 다 똑같네. 그죠? 뭐 묻는 거야? 아보가드로 법칙을 아니, 모르니 묻는 거 아니야. 1리터의 분자수를 틀리면 병신이지.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됐어? 됐지? 자, 그러면 이게 똑같으니까 선생님 1이라는 걸 쓸게, 이제. 요 밑에 것 때문에 그래. 그지? 그럼 1리터에 들어있는 원자수,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1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1리터에 있는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1리터에 있는 분자수에다가 원자수 구한 거죠. 기체는 1리터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그냥 그 기체 화학식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되니?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애들한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잔소리를 한번 하자면 요 위에다 잔소리를 하려고. 1리터, 기체야? 기체야? 이거는 기체, 액체, 고체 상관없어? 요거 지금 쓰는 건 기체야? 1리터당 원자수는 1리터당 분자수에다가 원자수를 곱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똑같아 버리니까 1리터당 원자수. 기체야. 기체야 지금. 선생님 따르려면 이제 하나 더 나오면 기체라고 질까 봐. 기체야. 재미없었어요? 자, 기체. 선생님 나이에 지금 딸을 낳았다 거의 뭐 손자지 손자. 안 날 거야. 걱정하지 마. 안 날 거야. 니네 걱정하고 지랄이야. 자, 안 날 거야. 자, 보세요.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건 이제 우리가 연습했던 건데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지? 분자량. 1g당 원자수. 원자.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갖고 이제 뭐 할까 그러다가 뭐 어려운 문제 막 하는 것보다
조금 된 거지만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 문제가 어떤 상징성이 있는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 조금 문제가 됐는데 이걸 갖고 이제 막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쏟아져 나왔어. 자, 그러면 x, y, z 뭐 원자량 구하고 분자량 구하겠지, 그치? 그런데 보니까 분자량은 줬잖아. 그럼 여기서 x의 분자량이 2니까 x의 원자량은 1인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거 무조건 비활성 기체야. 이거 무조건 비활성 기체야. 얘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럼 요거 두 개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지, 그치? 그럼 얘가 몇 배 됐어? 2배 됐지. 그럼 얘는 2분의 1배지. 그치? 비례, 반비례라는 건 그거잖아. 그치? 얘하고 얘가 반비례니까 얘가 2배 됐다면 얘는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요 풀이도 괜찮지만 요것도 기억해 놓으라고 그랬지? 요렇게 반비례 항목은 곱이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그치? 이거 무조건 36 나오는 거야. 그럼 찍을 때도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항목은 곱이 일정하다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고. 두 번째, 얘하고 얘를 한번 봐봐. 분자량의 역수에다가 원자수를 곱하면 1g당 원자수인데 요게 상대값이지. 그지? 그러면 절대값 하나를 구해놓고 그걸 비율에 맞게 바꾸면 되는 거지. 그게 얘잖아. 얘는 못하잖아. 얘를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는 1g당 분자수 얼마야? 4분의 1이지. 거기다가 원자수를 곱하는 거야. 그게 얘인 거야. 그 원자수가 한 개니까 이게 얘인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4분의 1이 3이라는 거야, 지금. 그지? 됐어? 그러면 거꾸로 이 값을 하려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요럴 때는 선생님이 상대값은 비례상수를 한번 니네가 설정을 해보라고. 비례상수를 설정을 해보라고. 3을 4분의 1, 아니 4분의 1을 3으로 놨잖아.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는 12를 곱하면 되겠지. 또는 여기서 1로 갈 때는 11을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괜찮아? 그러면 얘 분자량 얼마야? 2야. 원자수 얼마야? 1이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은 2분의 1이 나와야 돼. 됐어? 분자량이 2분의 1인데, 원자수가 2니까, 그치? 얘는 1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 비례상수를 12로 하면 되니까 얘는 12를 구하면 되겠지? 됐어? 여기서 이거 구할 때 12를 곱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얘 2는, 자, 분자량이 얼마래? A래. 그럼 이렇게 하면 1g당 원자수잖아. 근데 1g당 분자수잖아. 근데 얘가 몇 개 있어? 3개가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2로 갈 때는 얘에다 12를 곱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산하면 어떠냐? 돼? 그래서 A가 얼마 나왔어? 18 나왔지? 근데 이게 36이니까 얘가 2가 나오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몰과 화학식량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리를 해줬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셔서 영상은 좀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뭐를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높여야 돼. 알겠습니까? 이번에도 선생님이 이제 양적 계산 아까는 선생님이 그거 했죠? 이번에 이제 양적 계산 선생님이 좀 중요한 것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4개로 나눠놨고 좀 이따가 칠판 한번 지운 다음에는 그 문제 몇 개 대표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실 1단원이 개념을 몇 개 정리하려면 되게 압축돼 있어 몇 개 안 돼.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문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어떤 숙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자, 1번 문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뭐 미정계수법 개수 맞히는 건 뭐 여러분한테 별로 어려울 건 아닐 것 같고 자, 선생님이 분자량을 써주고 개수가 있어. 그치? 선생님이 이거 좀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 1번은 수소가 2몰 반응했을 때야. 2몰 반응했을 때야. 그럼 2몰 반응하면 얘는 몇 몰 반응해? 1몰 반응하고 얘는 2몰 반응하잖아. 그럼 전부 다 기체라고 하자고.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기체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부피는 몰수가 결정하고 몰수만 아는 부피를 아니까 얘가 2V라면 얘는 V고 얘는 2V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수비는 화학 반응의 몰수비가 되고
그게 만약에 기체라면 무슨 비가 된다? 부피비가 된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질량이라는 거지. 질량. 얘는 2몰 반응할 때 4g이 되고 1몰은 32g이 되고 얘는 2몰이니까 36g이 되지. 그래서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8대 9야. 그래서 개수비는 질량비야? 아니었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개수비는 질량비는 아닌데 너네 알다시피 질량비 문제가 더럽게 많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떤 관계가 있냐? 얘를 분자량으로 한번 나눠볼까?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볼까?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볼까? 그랬더니 몇 대 몇 대 몇 나와? 2대 1대 2 나오지?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인 거 명심해놓고. 그래서 결국 개수비는 분자량분의 질량비다. 요걸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한 거지. 이거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는 거야. 개수비는 분자량분의 질량비다. 그치? 질량비. 그러면 개수비가 질량비가 안 된 이유는 분자량이 다르기 때문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응한 양을 반으로 줄여서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럼 얘는 몇 몰 반응해? 2분의 1몰 반응하고 얘는 1몰 반응하고 그럼 얘는 2분의 1V고 얘는 V가 이렇게 되겠지. 질량을 써보자고. 질량은 1몰이니까 2g 되겠고 얘는 2분의 1몰이니까 10g, 얘는 1몰이니까 18g 되니까 2대 16대 18인데 반응한 질량은 달라도 질량 B는 똑같네. 그렇지? 그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아까 전칠판에 썼던 거 야, 한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했지. 그런데 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는 질량비도 일정하지. 아까 한 화합물에 들어있는 원소의 질량비 일정했지. 야! 그런데 지금은 한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하는 질량비도 일정하지. 질량은 다르지만 질량비는 일정하지.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거 이제 문제 하나 선생님이 써놨어.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데 분자량이 2, 32, 18이야. 그럼 1g과 16g이 반응했을 때 얘는 몇 g 생기냐? 누가 몇 g? 얘는 몇 g이고 누가 남은지 모르지만 얘는 몇 g이고 얘가 남아있다면 몇 g이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 애들이 보통 개수비는 질량비가 아니니까 조건을 뭘로 바꿔? 몰. 주어진 조건을 뭘로 바꿔? 몰. 주어진 조건을 뭘로 바꿔? 이거는 고1이 선행 때나 하는 짓이고 2학년이나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을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건 병신 같은 짓이라는 거지. 그럼 선생님 뭐냐? 뭘로 바꾸지 말라고 분자량이 있으면. 그러면 개수에다 분자량 곱하면 질량비가 나온다고. 그럼 얘 곱하니까 얼마야? 4. 얘 곱하니까 32. 얘 곱하니까 36 나오잖아. 그치? 그럼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얘 1g 없어지고 8g 없어지고 9g 생긴다고. 이게 얼마나 쉽니? 이게 얼마나 쉽니? 이렇게. 그지? 어? 이렇게 문제를 자꾸 푸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과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높아지는 거라고. 제발. 알았어?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이걸 언제 분자량으로 나눠갖고 누가 답안하는지를 결정을 하고 그 지랄을 하니. 그거는 문제집에나 있는 문제풀이법이라고. 알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걸 갖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첫 번째, 분자량을 숨겨 놓는다. 어떻게? A, B, C라고 불렀지? A, B, C, 마트. 재미없었어요? 자, A, B, C. 이 A, B, C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분자량을 구하. 이 문제는 전부 분자량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봐. 개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분자량을 묻지? 선생님을 믿어. 반드시 질량비가 있다고. 그거 없으면 문제를 못 푸니까. 못 푸니까. 근데 그 질량비를 노골적으로 몇 g 줘? 안 줘. 안 줘. 숫자를 최대한 숨겨놔. 그래서 기출문제 봤을 거 아니야, 니네. 얘는 1대2고 얘는 4대5래잖아. 그치? 그럼 선생님 왜 질량이 늘어났어요? 반응물인데. 그 지랄을 할 거니? 얘는 몇 g인지 모르고 얘도 몇 g인지 모르는데 이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얘와 얘의 질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보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더해보라고. 더하면 몇이야? 3. 얘는 9. 그러면 얘의 질량과 얘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것대로 질량을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몇 g 없어졌어? 3g. 얘는 2g. 얘는 5g. 질량비 몇 대 몇 대 몇?
3대 2대 5. 그래서 나머지 문제 이 질량비를 푸는 거야, 이제. 알았지? 두 번째. 분자량은 그럼 뭐가 돼? 개수분의 질량비. 봐봐! 분자량은 뭐 돼? 개수분의 질량비. 개수분의 질량. 개수분의 질량. 개수분의 질량. 양변에 2를 곱하자. 2를 곱하자. 이건 분자량의 비. 이건 질량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나눠봐. 개수비가 나오나.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분자량분의 질량. 가장 간단한 비 나오네. 그지? 계속 적어갖고 장난치는 거라고. 됐어요? 두 번째 시험 문제. 자. 그래서 계속 이거 갖고 있잖아. 개수에다 분자량 곱하면 얼마야? 개수에다 분자량 곱하면 얼마야? 개수에다 분자량 곱하면 얼마야? 무조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지? 어? 그래서 이거 갖고 분자량 구하게 한다고. 2a 더하기 b가 2c인데 얘 분자량을 2라고 줘. 근데 얘 분자량을 묻는데 얘 분자량을 계산을 하게 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묻는다고. 야! 얘는 조건에 줘. 단 A의 분자량은 2이다. 얘 분자량은 실험 과정으로 찾게 해. 근데 보기는 얘 분자량을 묻는다고. 얘 분자량을. 그럼 얘는 곱하면 얼마야? 4. 얘는 MB. 얘는 36.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라고. 됐어? 수능형 문제는 이걸 이렇게 주잖아. 또 이렇게. 그래서 얘 주고 얘를 찾게 한다고. 근데 얘를 묻는다고. 근데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얘랑 얘를 두 개를 다 구할 수는 없어. 뭐냐? 문제를 풀었더니 얘는 알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묻는다고. 또는 얘를 알게 된 거야. 그럼 얘를 묻는다고. 어떤 관계가 있어? 2a 더하기 mb는 36이라고. 그럼 얘를 알면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알면 식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꼭 기억해두라고. 시험 때 나온다고. 알았지? 그래서 개수하고 분자량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세 번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실험이 하나 있잖아. 학교 교과서에다 실려있는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탄산칼슘과. 그런데 아예 그냥 외우라고. 원래 개수 맞추면 얘가 CaCO3잖아. 그지? 이식 그냥 나올 거니까 아예 외워놓으라고. 얘 개수만 2고 나머지는 다 111이야. 두 번째. 얘는 고체, 얘는 수용액, 얘는 수용액, 얘는 액체. 얘만 기체라고. 대체 염산은 액체니까 질량을 재려면, 염산의 질량을 재려면 염산을 닫고 있는 그릇 전체의 질량을 잴 수밖에 없어.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서 얘 질량을 쟀더니 W2g이래. 그러면 이게 염산의 질량이 W2야? 아니야! 염산을 담고 있는 플라스크까지 합친 질량이야. 거기다가 얘를 W1g을 넣었대. 이렇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뒀대.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여기 있지. 그런데 기체는 날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래서 얘 질량을 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거 세 개만 주면 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전체 질량은 보존되잖아. 돼? 돼? 그런데 얘가 누군지를 안 주니까 얘 화학식량을 물어본다고. 또는 얘도 물어보지. 근데 얘 화학식량이 44면 이걸 나누면 뭐가 돼? 몰이 되지. 근데 얘 몰수하고 얘 몰수는 어때? 같이. 그러면 이제 이걸 뺄게. W1에다가 우리가 구하려는 화학식량은 이게 몰이잖아. 이 두 개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서 이걸로 나타내면 되지. 혹시 염산의 몰수를 구하면 이거에 몇 배를 하면 돼? 2배를 하면 염산의 몰수인 거지. 됐니? 이걸 뭐 이렇게 못하고 이거 질문. 자,
네 번째, 마지막 개수 구하는 거. 개수는 선생님이 써놨어. 개수 구하는 두 가지 방법.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좀 계속 풀어봤잖아.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얘네들의 무슨 비다? 개수비다. 두 번째, 전체 분자수의 비가 개수비다. 개수비다가 아니라 개수비와 관련이 있다. 한번 보자고. 이 두 개잖아. 그럼 얘 몇 몰 없어져? 얘는. 그럼 얘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야? 얘가 한계 반응물이지.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무슨 비야? 개수비지.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무슨 비다? 개수비다. 시작.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무슨 비다? 개수비다.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무슨 비다? 개수비다. 알았지? 자, 그런데 한계 반응물 쉽게 찾는 법. 뭐라고 그랬어? 한계 반응물.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거. 개수분의 몰수 얼마야? 2분의 1. 개수분의 몰수 얼마야? 1.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거. 시작. 한계 반응물 뭐라고?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거. 시작. 이거 녹화해서 원장님이 막 이런 데 올린대. 그러니까 이건 안 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해야 되니까. 한계 반응물 어떻게 찾아? 군씨발.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중요하지. 저 그지 같은 새끼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자, 한계 반응물 어떻게 찾아? 개수분의 몰수 얼마? 2분의 1. 개수분의 몰수 얼마? 1. 그럼 얘가 작지?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자, 한계 반응물은 뭐야? 개수분의 일반 화학이 있는 거야. 너네들이 대학교 가면 배워. 근데 너네는 대학도 갈 거잖아. 자, 뭐라고? 한계 반응물 어떻게 찾아?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거. 시작. 기대 한번 해봐. 한계 반응물 뭐라고? 개수분의 몰수가 최소인 거. 됐어요? 자, 한번 보자. 이제 이거 까지 말고 한번 해봐. 개수분의 몰수 얼마야? 2분의 3. 개수분의 몰수 1. 그럼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알았어? 그럼 얘는 2, 얘는 2. 이거 분수로 나오면 헷갈리잖아, 너네 좀. 그럼 얘는 1몰, 얘는 몇 몰? 2몰. 그럼 봐. 한계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가 무슨 비야? 개수비야. 명심하시라고. 됐어? 두 번째, 전체 분자수의 변화. 전체 분자수의 변화. 얘 몇 몰 있었어? 2몰. 얘는 몇 몰 있어? 그럼 얘는 몇 몰 없어졌어? 됐어? 이거 꼭 기억해. 그치? 찍을 때도 편하잖아. 찍을 때도 편하잖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얘 준 거야. 얘 하나는 2분의 1몰 없어졌대. 그럼 얘하고 얘 개수는 똑같은 거지. 선생님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지? 얘를 A로 주고 얘를 C로 준 거야. 그럼 A하고 C가 개수가 똑같다고 얘를 주면. 2분의 1몰 없어졌잖아. 근데 전체가 2분의 1몰 없어졌대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개수가 같아야지. 그걸 왜 생각을 못하냐고. 최종 마지막 테스트 한 게 그거였잖아. 16번, 20번이 전부 다 그건데 막 계속 그거 쳐다보고 지랄하고 A분의 B 쓰고 지랄하고 내가 보니까 답이 2대 1대 2구만. 그것도 다시 올렸어. 해설 영상.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마지막 테스트 문제가 나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버벅댔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올리고 그 문제 시험지 없잖아. 그래서 그 영상 올렸으니까 풀었던 문제 다 지금 이 상황에서 거기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문제를 푼다. 지랄 떨지 마. 지랄 떨지 마. 선생님이 준 것만 하고 풀었던 문제 틀린 거 다시 봐. 지금 뭐 내일 모레 다음 주 시험인데 무슨 새로운 문제 풀고 지랄해. 푸는 것도 틀리면서. 그지? 푼 것도 틀리면서 지랄하지 말고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영상 올려줬고 그리고 어제 봉투 모의고사 해설 막 새벽까지 찍었어. 사랑하는 너네들을 위해서. 죽는 줄 알았어. 봉투 모의고사 해설 찍느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그것도 그때 가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 그 문제를 딱 풀어. 알았지? 근데 모든 문제 해설을 못했어. 그래서 한 10몇 개 한 것 같아. 어려운 거. 알았지? 풀고 안 되면 해설 영상 바로 봐 그냥. 알았지?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상 찍어줬으니까 영상 바로바로 보라고. 야, 선생님도 이렇게 노력한다. 너네 진짜 씨발 노력 안 하고 점수 안 나온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두 번째, 얘 반응 전에 전체 몰수 얼마였어? 얘는 얼마야? 그럼 몇 몰 없어졌어? 1몰 없어졌지? 그럼 봐! 돼? 됐어? 그럼 만약에 얘가 2몰이 생겼대. 근데 1몰이 없어졌대. 그럼 얘는 1, 2, 2, 1 중에 하나잖아. 아, 좀 그렇게 보라고 좀 문제를 찾고. 알았지? 빠져들지 말고. 됐어요? 그게 전체 분자수가 계수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야, 이거 몇 배야? 이거 몇 배야? 2배지. 그럼 2배라는 건 얘보다 얘가 2배라는 거지. 그래서 생성물이 2배인 거 너무 중요해. 생성물이 2배인 거 너무 중요해. 그래서 전체 분자수의 변화로 개수를 구하는데 플러스 전체 분자수의 변화는 생성물의 양과 비례한다. 너무 많어. 근데 선생님이 너네들 어떤 거 갖다 놓을까 하다가 이거 갖다 놨어. 예제. 작년인가? 나왔던 문제. 표 문제야. 내가 풀 거야 그냥. 봐. 1g 또 표로 나온 거야. 표로. 1g Wg, 3g W, 4g W, 1g. C의 밀도는 반응 후 C의 밀도. 얘는 안 줬어. 그지? 반응 후 전체 부피를 이렇게 준 거야. 그지? 문제 풀라고 지랄할 게 아니라 이걸 봐봐. 이거 봐봐.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지? 부피가 몇 배 됐어? 부피가 몇 배 됐어? 2배. 근데 밀도가 똑같대. C의 밀도가. 그럼 무슨 뜻이야? C의 질량이 얘가 2배가 많은 거지. 생성물이 2배 많은 거야. 돼? 다시. C의 밀도는 똑같대. C의 밀도는 똑같대! 근데 전체 부피가 2배야. 그럼 밀도는 전체 부피 속의 C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전체 부피가 2배가 됐는데 밀도가 똑같다면 생성물 C의 질량이 2배가 됐다는 거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응? 그럼 봐. 요거 2개 비교해봐. 비교가 엄청 중요해. 문제를 풀어제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씨발 막 들어가서 얘라면 해설도 좀 그래. 얘라면 언제 하고 자빠져 있어 그거를. 비교 능력이 중요하다고. 비교가. 봐. 얘가 다 반응했다면 다 반응한 건 그대로지. 근데 남아있는 거 늘렸잖아.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 다 반응한 건 그대로인데 남아있는 걸 늘렸어? 그럼 생성물은 그대로 해야 되지. 늘었잖아. 얘가 다 반응한 게 아니라 얘가 다 반응한 거라고. 그러면 중요한 게 얘 반응해서 이만큼 생겼지. 그러면 얘가 2배잖아. 그럼 얘는 몇 그램 없어졌어? 그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얘는 없어진 거라고. 우리 애들이 못하는 게 또 이걸 못한다? 이걸 찾았어. 그럼 선생님 얘는 얼마예요? 야, 이씨! 이거 있으면 이거 없는 거잖아! 그럼 얘 얼마 없어졌어? Wg 없어진 거라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비례니까 얘 얼마겠어? 2분의 Wg이 없어진 거지. 근데 문제에서 얘가 0.8g이라고 줬어. 그러면 2분의 1W가 0.8이잖아. 그럼 W는 얼마야? 1.6. 이걸 못 찾아갖고. 끝났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이게 1.6, 0.8이니까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래서 2배인 거잖아. 그럼 얘는 4g 없어지면 3.2g. 질량비는 똑같다고! 됐어? 그 다음 봐. 부피는 뭐하고 비례해? 몰수하고 비례하지? 비교! 얘! 집중 안 해! 얘하고 얘는 질량은 2분의 1배지.
그럼 몰도 2분의 1배지. 얘하고 얘는 4배지. 그럼 몰도 4배지. 연립방정식 쓰면 되지. 얘를 A몰로 잡아. 그럼 얘는 2A몰이고 얘를 B로 잡아. 그럼 얘는 4B잖아. 그거는 얼마 나와? 되니? 되니? 그럼 16 이거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몇 몰이야? 봐봐. 얘는 몇 몰이야? 8몰이지. 그럼 12몰이니까 얘는 4몰 되면 되잖아. 그지? 계수 구했네. 얘가 4몰일 때 얘가 2몰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2몰이고 얘는 4몰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를 주면 2대 1대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분야는 다 구했고. 더럽게 못하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됐어요? 아, 그러니까 개념은 이게 다라고. 이게 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이 비교를 못하는 거야. 어? 우리가 이 비교를.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유형. 9번. 일정량 반응물. 이게 왜 9번이야, 갑자기? 아까 몇 번? 모르겠습니다. 일정량 반응물에다가 비웃어? 또 다른 반응물은 이런 변화 문제에서 계수 구하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2개만 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다 증가하는 것도 있어. 그지? 2개만 여러분들 연습하자고. 나오면 이 2개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 너무 어렵게 안 내니까 요즘 이렇게 어렵게 미치게 안 내. 한두 개는 어렵지만.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일정량의 반응물이니까 A에다가 B를 넣는 거야. 그럼 출발점 여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지금 얘만의 부피인 거지. 됐어? 두 번째, 여기선 누가 한 개 반응물이야? B가 한 개 반응물이지. 그러면 여기는 B가 한 개 반응물이니까 A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기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에 존재하는 양은 A와 C가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돼? 근데 그게 똑같다는 거 무슨 뜻이겠어? A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겼다는 거지.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어? 그런데 이거 써놓고 할게. 두 번째, 요 지점은 무슨 뜻이야? 반응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반응물이 없으니까 얘는 6V를 넣었는데 얘 6V가 됐다는 거지? 요 지점은 누구야? A의 부피. 요 지점은 누구야? C의 부피. 여기는 누구야? A와 C의 부피. 그래서 전체 부피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A와 C의 개수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됐어? 두 번째, 전체 부피는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가 중요하다. 전체 부피는 왜? 생성물은 더 이상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B 몇 g을 더 넣었어? Wg을 넣었을 때 부피가 얼마가 됐어? 3V가 된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몇 V야? 3V지. 그러면 얘 3V를 넣었더니 없어졌다는 거잖아. 됐어?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얘가 지금 처음에 여기다 A에다 B 또 B 넣는 거야. 그럼 얘 얼마 있었어? V 있었잖아. 그지? 됐어? 근데 요 지점은 지금 A와 C가 있는 건데 늘어나니까 모르겠어. 그지? 근데 요 지점을 보니까 얘가 2V가 됐다는 거잖아. 이렇게. 돼? 그럼 1V를 넣었는데 얘는 생성만 있으니까 1대 얘가 2라고 지금. 그지? 아, 뭘 이렇게 어려워? 그 다음에 얘를 봐, 얘를. 생성물이 늘어났어?
안 드러났어. B 몇 g을 넣었더니 2g을 넣었더니 B 2g을 넣었더니 얼마가 증가한 거야? 2V가 증가한 거잖아. 돼?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얘는 얼마야? 4V지? 얘 4V를 넣었을 때 따 반응한 거라고. 그 개수는 1대 4대 2라고. 너네 211만 나올 거 아니라고! 됐어? 이거 연습하는 거 이렇게. 전체 부피. 쫄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한 밀도 문제가 있어. 밀도는 뭐분의 뭐? 집중 안 해?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이야. 그치? 이거 갖고 계수 구할 수 있어. 그럼 잘 봐. 얘가 처음에 1g 있었대. 이거 선생님이 안 썼어. 얘가 처음에 1g 있었다고 줬어. 그러니까 요 1g이 여기야. 어? 1g의 밀도가 밀도 쓸게. 1g의 밀도가 4야. 두 번째, 이 꺾인 점은 무슨 뜻인지 알지? 4g을 넣었더니, 여기다 한 번 더 써야 돼. 4g을 넣었더니 다 반응했다는 거지, 요 지점이. 그럼 생성물만 5g 있는 밀도가 10인 거지. 1g이다. 4g 때 다 반응한 거잖아. 그지? 근데 4g을 여기다 또 넣었어. 그지? 그럼 더 이상 반응이 되겠어? 안 되겠지. 그의 밀도가 얼마야? 9잖아. 그치? 아, 그럼 구할 수 있잖아. 뭘 줬어? 밀도. 그 다음에 뭐 줬어? 질량 줬잖아.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부피. 근데 부피는 기체라면 뭘 쓰지? 밀도는 명심하라고. 부피분의 질량인데 그게 기체라면 이렇게 되고 이게 개수를 의미한다고.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밀도는 뭐분의 뭐? 부피분의 질량. 근데 기체라면 부피는 몰수. 몰수는 개수하고 비례한다고. 그러면 요때의 부피를 V1, 요때의 부피를 V2, 요때의 부피를 V3라고 한다면 V1, V2, V3가 4대 10대 9가 나오면 질량은 더하면 되잖아. 더하면. 이 얼마야? 4분의 1, 2분의 1, 1, 2, 4네. 그럼 얘가 1몰일 때 얘는 2몰이고 얘는 2몰이니까 얘도 2몰이 되겠네. 1대 2대 2 이렇게 되네. 이게 밀도하는 거 다야. 물론 이거보다 좀 어렵게 나오겠지만 이게 밀도 다라고. 어? 밀도를 이용해서도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왜? 이게 이제 구성이잖아. 이게. 얘가 5g이 그대로니까 이게 9g이잖아. 됐어요? 밀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용액의 밀도도 이제 있는 거지. 왜냐면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줘야 되는데 이 시발놈들이 욕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지금까지 욕 안 했는데. 여러분 자 10%인데 100ml고 몰 농도인데 g이야. 이러면 우리 애들이 쪼는데 원래 이걸 D 같은 걸로 주니까 더 쪼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문자로 줄게. 그럼 어떡하냐? 얘를 질량으로 바꿔. 몇 g이야? 얘를 부피로 바꿔. 몇 밀리리터야? 끝! 일부러 선생님 숫자는 편하게 만든 거고. 어떡하는지 알겠어? 단위가 충돌했다고 할게. 단위가 충돌하면 퍼센트 농도, 몰 농도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꾸는 게 편하지. 그치?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꾸는 게 편한 거지. 괜찮아?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었어? 말로 해볼게. 100g 속에 10g 있는데 120g이래. 그럼 몇 g 있겠어? 용질? 12g 있는 거지. 얘는 1리터에 몇 몰 있는 거야? 3몰 있는 거잖아. 그럼 100ml에 0.3몰 있겠지. 그럼 이제 화학식량 주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됐어? 요거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 합시다. 농도는 비례식 잘 쓰면 돼요. 농도 헷갈리면 안 돼. 농도는 밀도가 이제 관건이야. 알았어?
98% 항상 98. 98이 뭐냐? 화학식량이 98이야. 실제로. 이게 이제 요즘 NaOH가 많이 나오지. 옛날에 황산이 훨씬 많았어. 그래서 요즘 자료보다 옛날 자료 하나 찾아놓은 거야. 그렇지? 98% 황산인데 원래 황산은 진한 황산이야. 통합과학 때 배워. 진한 황산은 산이 아니라 탈수제로 쓴다. 뭐 이런 게 있었어. 다 까먹었겠지만. 자, 그래서 얘는 황산의 분자량이 98이야. 근데 98%짜리야. 헷갈리게 하려고 지랄 연병하는 거지. 이제 98%, 98, 이 양, 진한 황산이야. 여기서 Xg을 뽑았대. 그리고 물을 넣어서 0.1몰 농도 1리터를 만들었대. X는 얼마냐? X는 얼마냐? 그러면 얘가 0.1몰 농도 1리터니까 몇 몰이 있어야 돼? 0.1몰. 물에서는 용질이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0.1몰이 들어온 거잖아. 근데 0.1몰은 몇 g이야? 9.8g이지? 그러면 98%에서 9.8g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용액 100g 속에 98g 있다는 거잖아. 근데 나는 9.8g만 필요한 거야. 그럼 얘 몇 g 빼면 되겠어? 10g 빼면 되겠지? 그러면 용액 10g 속에는 9.8g 있을 거 아니야. 왜? 10%니까. 그래서 X는 10g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두 번째는 요거지. 밀도는 D라고 줄게. D g/ml래. 그치? 이런 문제는 단위가 충돌 안 했으니까 할 거야. 근데 단위가 충돌했잖아. 그치? 단위가 충돌했다고 그럴게. 퍼센트 밀리리터니까. 됐어? 그럼 얘를 봐. 얘는 이렇게 되니까 몇 몰 필요해? 0.01몰 필요하지? 그러면 0.98g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를 고려하지 말고 얘의 질량을 먼저 구해보라고. 얘를 맞춰,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부피로 한꺼번에 가려면 헷갈리니까 얘를 질량으로 얻어서 구해놓고 나중에 밀도로 얘를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0.98g인데 100%에 9g 있으니까 얘 몇 g? 너무 작은데? 용액 몇 g 있으면 돼? 1g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밀도가 Dg이 1ml니까 1g은 몇 ml니?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그래서 Y는 얼마야? D ml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선생님 볼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지? 그래서 농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농도 별로 어렵지 않자. 비례식만 잘 써라. 그렇지? 상황 파악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중에 밀도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단위가 충돌할 때 쓰는 거야. 또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만들 때 밀도로 쓰는 거야. 이용하는 것, 이게 다인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했던 것 같고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시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자, 시험 잘 보시고